반갑습니다. 77입니다. 제가 지금 숲속에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솔향기 언덕이라고 소나무 숲속에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신축하는 현장이 여기서 가까워요. 뭐 걸어가도 몇 분 안 걸리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작업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 콘크리트 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좀 미비한 작업이 있어서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아는 분 잠깐 만나고 이 지금 야외 테이블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편에서 제가 끝에 예고했듯이 이 공학 목재라는 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우드라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영상에 올리기로 한 거는 제 주변에 이 근처에 그 공학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를 사용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품을, 저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 목재도 그렇고 이 자연 생산품, 뭐 돌도 그렇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고 이렇게 단일 사이즈로 이렇게 큰 거를 갖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식탁 테이블 같은 거, 이 식탁 폭이 뭐 1m짜리, 뭐 길이야 이제 나무가 길게 높게 자라니까 이 1m 폭의 테이블을 하나 가지려면은 최소한 나무 직경이 지름이 1m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m 직경 나무가 자라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될 뿐 아니라 나무가 또 특성이 이 나무가 자기 수분이 건조하면서 변형이 옵니다. 변형이 오는 이유는 나무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수축하는 그 비율이 다 달라요. 이 방향이 키 크는 방향으로 제일 적게 건조 수축이 되고 이 나이테 방향이 테두리 지름 방향이죠. 원호 방향 이 방향으로 제일 많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또 한 방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이테 중심 방향이죠. 지름 방향 그 방향으로 두 번째 이렇게 이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니까 나무가 이렇게 뒤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보완하고 또 이 큰 제목을 얻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법을 또 생각해서 그 제품을 개발했죠. 일찍이 뭐 베니아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싱크대 문짝 재료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제 꼭 사이즈가 담배가루만한 나무 칩을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판을 만든 건데 그런 칩보드가 있고 또 그 칩보다 좀 더 큰 거 있어요. 대패밥 같은 거 그거를 결하고 관계없이 막 무작위로 붙인 거 OSB 합판이라 그러죠. 그것도 많이 쓰고 뭐 잘 아시는 베니어라는 거는 베니어를 켜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 다른데 제일 흔하게 가성비 좋게 하는 게 나무를 이렇게 로타리 베니어라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그 대펜날을 갖다 대면 꼭 뭐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나무가 쫙 켜져요. 그걸 그 얇은 거를 베니어라 그러는데 그 베니어를 이 방향, 직각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판을 만들면 걔가 얇으면서 방향성도 없이 뭐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직각으로 다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런 합판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는 이 공학 목재는 이제 그런 것도 말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경량 목재에서 쓰는 인치로 하죠. 미국 단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인치에 두께 2인치에 폭이 4인치, 뭐 2x4, 2인치에 2x6 이런 각재는 많이 쓰는데 보다 더 큰 단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2x10이라든지 2x6 이런 것도 보면은 오래 놔두면은 이게 건조가 덜 된 것들은 막 건조하면서 비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각재를 접착제로 꽉 붙인 게 있어요. 글루램이라 그러죠. 글루드, 라미네이티드, 팀버라 그래서 글루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단면이 커지고 우리가 많이 보는 집성목이라는 거는 나무 토막들을 다 이렇게 붙였죠. 그 토막을 붙였는데 넓은 판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 집성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토막의 나무를 붙여서 큰 뭐 널판도 되고 넓은 그런 판이 되는데 이 쓸모없는 작은 토막들이 접착제로 붙여서 넓은 단면, 큰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착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접착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단면이 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루램 말고 또 하나는 패럴램이라고 PSL이라고 그러죠. 패러럴 스트랜드 팀버 우리가 주차할 때 도로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주차할 때 패러럴 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이런 조각들을 다 나뭇결 같은 방향으로 접착을 한 겁니다.
패럴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단면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잘것없는 이 나무 이 조각들이 접착이 돼서 큰 단면으로 이 공학 목재가 되는데, 뭐 배들보처럼 보루도 쓰고 기둥으로도 쓰고, 또 그거는 작은 칩들이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 각종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접착제로 굳혀서 하나의 단단한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재, 이 패럴램의 강도는 나무 요 칩의 강도하고 이 접착제 강도가 그 전체 강도를 좌우하겠죠. 어쨌든 이 나무의 강도보다는 접착제의 강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적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벽돌이 이 단단하고 강한 벽돌이라도 그 벽돌을 접착하는 접착 몰탈 자체의 그 접착 강도가 강해야지만 그 벽돌벽의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벽돌이 강해도 접착 몰탈이 약하면은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학 목재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LVL이라 그러는데 라미네이티드 베니어 럼버. 이건 뭐냐면 라미네이티드가 이렇게 접층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쭉 라미네이티드 쌓아 올려서 이 뭐를 베니어는 베니어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로타리 방식이에요.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이 원통형의 나무를 돌려서 거기다 날을 갖다 대면 그냥 나무 얇은 게 풀리는데 그게 베니어입니다. 그 베니어를 이 합판은 직각 방향으로 서로 붙이죠. 나무 결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홀수로 붙이는데 이 LVA, L 이거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다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정 방향으로는 강도가 센데 그 결의 또 반대 방향은 강도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공학 목재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건축 토목에서 이 접착제 본드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크다란 석조 건물을 하나 만들려 그러면 그 뭐 자연석을 다 까고 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집트 뭐 신전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 이런 잘 자란 자갈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을 다 본드에 버무려 가지고 딱 틀에 넣어서 굳히면은 그 큰 덩어리에 콘크리트라는 그런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건축물이 생기죠. 그래서 시멘트도 역할이 뭐예요? 그냥 접착제입니다. 본드예요. 물하고 반응해서 걔가 자갈 모래를 딱 접착시키는 접착제예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접착제고, 우리가 그래서 이 자연품 뭐 돌이라든지 뭐 대리석, 목재 이런 게 큰 단면을 얻기도 힘들고 운반도 힘들고 또 시공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를 접착시켜서 써야 되겠다, 그러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잘 자란 거는 또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값어치 없는 것들을 모아서 딱 뭉치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예를 들어서 1캐러트짜리가 10,000원이에요. 그럼 10캐러트는 10만 원인가요? 이거 무슨 저울질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단면이 그 크기가 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1캐럿이 10,000원이면 10캐럿이 10만 원이 아니라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 큰 단면이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접착을 시켜서 그 사용 폭을 넓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접착제와 또 이 공학적인 단면을 잘 계산해서, 그 대표적인 게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경량목 구조에서 I 조이스트가 있죠. I 조이스트. I형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게 철제에서 I빔, I 형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플랜지가 위아래 있고 가운데 외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 I 조이스트는 가운데 외부 부분, 복부, 가운데 부분은 OSB 합판이고, 양쪽 위아래로 그 패럴램 같은 걸로 각재를 쭉 만들어서 홈을 파가지고 접착제로 딱 붙였죠. 걔가 조이스트 역할, 그러니까 장선이죠. 장선. 말하자면 이런 마룻바닥이 있으면 마룻바닥에 너를 받치는 그 장선 역할, 그거 하는 데는 가격도 싸고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옛날에는 그냥 2x10 뭐 이런 거 각재로 그냥 딱 받쳤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비싸지겠어요. 지금은 원목이 원체 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실하게 가지고 OSB도 만들고 해서 그 공학용 목재를 만드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조이스트라는 거, 그 춤이 크잖아요. I 조이스트 같은 거, 뭐 12인치, 10인치 이런 게 한 30cm 춤이 큰데, 얘네들을 길게 받쳤을 때 이 블로킹이라고 얘네들을 잡아주질 않으면 이게
과도한 힘을 받았을 때 얘가 똑바로 이렇게 I자 수직으로 서서 받치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똑바로 버틸 수 있게 이 사이에다가 블로킹 해줍니다. 나무 토막을 받치던지 X자형 그런 철제로 딱 잡아줘가지고 얘네들이 조이스트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본드 종류, 접착제 종류가 우리 건축에서 쓰는 거,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종류가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될 때 그 본드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한번 제가 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본드가 있는데 미너 불의 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교라고 그러죠. 우리 아교는 이 동물의 그 젤라틴을 본드로 만든 건데 이 미너 불에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물에다 구워가지고 그게 본드가 돼요. 근데 그 특별한 그 본드는 우리나라 전통 활 중에서 각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궁. 이 뿔 각자를 써서 나무와 그 뿔에 이 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활의 탄력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활이 있는데 이게 서양의 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탄성이 좋아서 이 아주 우수한 그런 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접착할 때 보통 이 재료가 다른 재료끼리는 접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재료끼리는 잘 돼요. 나무하고 나무끼리, 뭐 유리하고 유리끼리, 금속끼리 이렇게 되는데 뭐 나무하고 뭐 플라스틱을 붙인다, 뭐 나무하고 이 솥불하고 뭐 붙인다 이러면 잘 안 붙는데 이 미너불의 풀로 우리가 활을 만들 때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소 뿔을 깎아서 이렇게 대주거든요. 그거 한 쌍이 들어가는데 그거 붙일 때 미너불의 풀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활에는 이렇게 활이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막 휘잖아요. 그럴 때 그 미너불의 풀은 그 탄성을 아마 맞춰주고 이 접착성 농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그 발견해서 제조해서 썼는지 이 조상들의 지혜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 공학 목재 그 개요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잘한 나무 또는 얇은 베니어 이런 것들을 또 힘없는 하나의 각재 2x6 이런 것들을 다 접착을 시켜서 막 강력한 통나무에 그러한 힘이 발휘되게 만드는 게 공학 목재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건조되면서 뒤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딱 붙어가지고 서로 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형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통나무 주택을 이런 로그하우스, 이런 진짜 원형 그 통나무를 대략 가공해서 이렇게 옆으로 세워 쌓아가지고 통나무 주택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꽤 오래됐죠. 양평에서 그 로그하우스, 통나무 하우스를 이제 짓는데 그 창틀을 세울 때 그 위에를 그 이제 층수에 따라 다른데 한 7cm, 10cm를 이렇게 구멍 비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통나무가 세월이 가면서 줄어들면서 한 3년 되면은 그 창틀 거의 이렇게 줄어가지고 내려와요. 그렇듯이 변형이 큽니다. 요즘에는 그 뭐 혼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라미네이티드 글루램으로 그 홈만 가공을 해서 걔네들로 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논세틀링 로그 하우스라고 이게 수축이 안 되죠. 글루램으로 가공을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장점도 많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숙소에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요 도로변에 여기가 하조대 해변 도로거든요. 근데 새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뭐 눈이 와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 주유소에 가도 캐노피라고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충전기 그런 세트를 설치를 하는데 그거 공학 목재로 이제 디자인 설계를 해서 맞춰와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맥카트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 목재는 곡선 가공도 가능하고 큰 단면도 가능하고 좋은 게 뭡니까? 또 조립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볼트구멍하고 다 그런 거를 또 철물, 부속 철물 같은 거 세팅할 수 있게 해와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저 엊그저께 지나가서 보니까 뭐 기초 부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 벌써 하루 지나니까 벌써 다 조립을 막 하고 이제 그 뚜껑만 폴리카보네이트로 아마 덮는 것 같은데 그거 덮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아치 구조가 보입니다. 아치 구조. 참 이 아치 구조라는 거는 이 특히 조적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구조인데 이 공학 목재로 아치 구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 자세히 가서 보면은 제가 사진에 이게 지금 나오나요? 요 아치 끝부분, 이맛돌, 아치 돌로 하면 이맛돌 부분인데 요 아치의 딱 센터 부분,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핀만 하나 꼈겠죠. 어그러지지 않게. 그래서 얘네들은 압축력만 받아요.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동그란 아치 축선상을 따라서 전부 다 압축력만 작용을 해요. 요 며칠 전에 지금 여기 하조대에서 저 북쪽으로 한 25km 가면은 낙산사 절이 나오죠.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그 화재가 나가지고 다 소실되고 그랬는데 소실돼서 너무 속상해서 그런지 거의 복원된 지금 사찰 건물은 콘크리트 조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보통 홍해문이라 그러죠. 아치로 된 돌로 쌓은 지금 그림에 저거는 제가 본 중에 돌 쌓기도 너무 잘했고 정말 전통적인 이제 반원 아치 돌로 만든 거 저겁니다. 그래서 저 아치를 해놓으면은 교량 다리를 만들어도 눌러도 정말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돌멩이로 했더라도. 지금 이 사진은 또 공학용 목재로 만든 외부 구조물인데 이제 다리죠, 다리. 그래서 다리도 보면 아치 구조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저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들 싱싱한 달걀도요, 뭐 이렇게 한번 손으로 쥐어서 그걸 깨트리려 그래 봐봐요. 예, 걔는 다 구면이지만 걔가 단면을 잘라보면 아치 구조에 다 그게. 그래서 압력에 무지무지하게 눌러도 그 계량이 웬만한 힘으로 터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치 구조예요. 어쨌든 이 공학 목재로 이 단면을 설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소 보기 드물게 이 외부 구조물인데도 이 목재 가공품 공학 목재로 만드는 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요. 또 여기는 어디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가 소량기 언덕인데 요로 올라가면은 요 몇 달 전에 새로 이제 영업을 시작한 레스토랑 로그라고 여기 지금 이 앞에 건물 레스토랑 여기는 카페 로그 북카페인데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 아마 검정교과서인가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분위기랑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한번 와서 보세요. 저도 여기 자주 오니까 또 저하고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레스토랑 로그의 내부입니다. 여기도 글로램으로 했죠. 요 2x6가 너무 얇고 왜소하니까 그거를 한 10겹 정도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 보 같은 경우는 2x6 정도 되는 거를 적층을 해가지고 한 뭐 10대 겹 겹친 것 같아요. 보침이 뭐 이만해요. 대들보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글로램 같은 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러한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한식풍의 이렇게 우리가 한옥의 골조의 느낌도 나면서 또 바깥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이 솔밭 이 경치가 좋은데 커다란 통유리를 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아주 간단하게 돼 있으면서 바닥도 이 원목 마루를 깔은 것 같아요. 널 깔고 그 다음에 의자도 그 집성목으로 된 오크우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 의자하고 뭐 테이블, 그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게 너무 잘 디자인된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제 눈에 띄는 거는 건물이고 그 외관은 화강석 건식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이게 좀 묵직해 보이면서 모던하고. 근데 이 지금 그 식당 내부 밑에는 땅이 푹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건식으로 H형강으로 쭉 베이스를 세워서 H형강으로 전부 철골로 딱 베이스 기초를 잡고 그 위에다가 중목 구조로 그렇게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조는 이게 화재에 약하지 않나, 그래서 꺼리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면이 작고 얇고 그러면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도 경량 목구조도 그래서 뭐예요? 그 준불연, 석고보드 이런 걸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 중목 구조다 그러면 이게 글로램이 됐던 원목이 됐던 자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금방 천도시가 되는데
그 화재에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재는 우리가 구조재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 뭐 철재 이런 거에 비해서 열 전달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재가 나서 막 1000도씩 올라가도 이 내부까지 1000도가 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화 구조 성능 2시간 내화 성능을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화성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특히 공학 목재로서의 이 큰 단면의 그 내화성은 뭐 내화 테스트 거치지 않고 그냥 2시간 내화성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단지 이제 목조로 된 뭐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데 내화 성능의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 큰 단면의 목조는 화재에도 견딘다. 꽤 오랫동안 견딘다 이겁니다. 정작 저는 여기에 가까운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학용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 이걸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에 그런 캐노피도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오래전부터 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이 목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 크게 한 공학 목재로 뭐 학생들 체육관, 그 다음에 뭐 큰 공간에 뭐 교회 이런 거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큰 공간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강화된 이 목 가공품 엔지니어링 우드를 이용을 해서 이 목조 건축물도 꽤 고층으로 올라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엔지니어링 우드가 많이 이제 쓰이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많이 띄는 이 엔지니어링 우드로 만든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자 지금 신축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 기초부터 완성까지 그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진척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